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이거 안 만들 수가 없죠.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거의 200불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5일간 3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러면 거의 폭등이라고, 물론 갈 길은 멉니다만, 참 이 비관론이나 제 채널에도 비판적인 댓글, 참 이게 그러니까 비판이 극에 달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로 여러 번 기회, 일론 머스크 말대로,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요. 여튼 참 주식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측은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 어닝콜에서 그런 좀 뭔가 CEO다운 모습, 제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습.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하고, 뭐 주식 오르니까 너 또 좋은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의 대부분 CEO들의 제일 덕목은 주가 부양입니다. 여기서 뭐 일론 머스크만의 특별히 그게 아니라, 뭐 미국 회사들은 대동소이하게 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클래시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은 좋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위해서 아무래도 테슬라 밖에서 다른 걸 하려고는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진작에 하려면 진작에 할 사람인데 테슬라한테 묶인 게 많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 넘게. 그리고 이렇게 오르게 된 거는 중국으로부터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거의 FSD를 거의 사실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다른 부분들, 많은 분들이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그걸 많이 걱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유출되기는 그럴 위험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먼 미래는 모르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게 저는 숏 퀴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런 비관적인 장부상에 그 모습 조금 보인 것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쌓여서 숏이 엄청 걸렸는데, 최근에 숏 퀴즈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숏 퀴즈도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숏셀러들은 벌써 more than $5 billion. 굉장히 타격이 크죠. 지금 환율도 올라서 하나로 치면은 거의 6조 5천억 원, 7조 가까운 돈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치는 것도, 이런 전문가분도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뭔가 생각을 갖고 했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거. 장기적으로 제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이미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좀 더 어드밴테이지, 물론 완전 자율권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유출을 고려할 만한 그건 아닙니다. 로이터에서 갖고 왔는데요. 뭐 이렇게 된 뒷 배경에는 중국의 좀 정치적인 이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손을 내미는 거죠. 중국이 AI에 있어서 좀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자, FSD가 승인이 나서 데이터가 물론 중국에 다 있고 미국에 전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할 만한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최첨단 AI 트레이닝 반도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만 갖고, 그냥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 중요한 데이터 중국에 남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지 그걸 하지, 트레이닝을 못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기술 유출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래도 배경에 보면은 블랙마켓에서 엔비디아 H100이라든지 H200이라든지 좀 미친 듯한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이미 엔비디아가 중국의 전기자동차 BYD를 비롯해서 그 외 회사들, 중국 회사들 이미 어느 정도, 샤오평도 그렇고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역시 1등 기업의 비애인가요? 테슬라가 하니까 유출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하기가 중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하웨이가 7나노 칩을 이제 만든다든지, 근데 사실상 미국 기업의 장비로 뭐 어떻게든 들여왔겠죠. 꼼꼼히 막는다곤 하지만 그게 쉽지 않고, 근데 그래도요, 장비만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그 환경이, 그 플랫폼이 받쳐줘야 됩니다. 서비스 컨트랙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장비 갖다 놓고 그거 고장납니다. 수리하는, 뭐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다 할아버지들이 고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근데 그런 서비스 컨트랙, 장비가 고장납니다. 필히 고장납니다. 장비라는 건 로봇이라는 거는 엄청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아직은요. 반도체 로봇들은. 근데 그런 거를 인력 서포트를 못 받으면은 아무리 중국 사람들 내부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첨단 칩을 만든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니 뭐 학교 안에서도 막 2나노, 1나노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냐가 관건인데 수율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뭐 적자 보더라도 정부가 미친 듯한 투자로, 중국 정부가 이런 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든지 기술 굴기를 하겠다. 이런 면은 좀 부럽습니다. 뭐 중국도 의대 열풍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는 드는데, 그래도 이런 테크 섹터에 어쨌든 미국과 경쟁하겠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좀 적성국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적대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막 중국을 타도해야겠다 뭐 그런 분위기도 알지만, 여전히 거대 시장이고, 그리고 그런 기술적 환경, 지금 일부 반도체에서 엄청나게 발목이 잡혔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AI 기술 랭킹은 세컨입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인력 풀을 보십시오. 2019년에는 미국이 완전 주도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이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리딩 컨트리, 탑 티어 AI 리서처, 이제 탑 20%로 하면 여기 조그만하게 사우스 코리아가 살짝 들어와서, 그래도 한국이 여기 리스트에 나오는 걸 좋아라 해야 될지. 근데 보면 이거 중국하고 다 미국 둘이 다 해먹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문제가 있을 뿐 인력풀이라든지 여기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거대 시장, 그리고 여전히 중국에서 AI라든지 이런 리소스, 테슬라도 역으로 혜택을 볼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니까 이게 된 거겠죠. 그리고 제스처, 지금 중국은 하드웨어 공급만 받으면은 얼마든지 더 크게 성장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걸 칼같이 더 세게 막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 극대 강대강으로 대립하면 중국이 사실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스처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사이에서 지렛대를 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가 상하이의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중국도 어떻게 하기가, 수출을 굉장히 잘해주고 이미 기가 상하이는 100만 대가 넘는, 이게 결코 작은 공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딸린 그걸 서포트하는 벤더라든지 그 주변 실제로도 많이 고용을 하고, 아무리 이 전기차가 좀 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 생태계가, 그 공장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시 못할 위치, 미국의 살짝 이런 화해의 제스처, 지금 하드웨어가 안 들어오면 힘드니까. 근데 인력 풀이라든지 지금 AI 랭킹 세컨이라니까, 두 번째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양국 간의 시장이면 시장, 기술적인 면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미국에서 트레이닝된 모델로 아마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조조를 해서 아마 FSD를 쓰게 되지, 본격적인 중국에서 얻은 데이터로 트레이닝 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해서 메인 모델은 미국에서 트레이닝해서 한 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한다든지, 아까 말한 파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건요, 무궁무진합니다. 이윤도 막강하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그룹에 그렇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프트웨어 베이스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이미 주식에 다 고려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간만에 이런 멋진 모습, 테슬라 때문에 열일하는 모습,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국의 부정적인 거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중국도 AI에 있어서 만만치 않다. 이미 많은 투자와 그 환경이 거기서 충분히 테슬라가 이득 볼 점도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인력 풀이라든지 투자가 그러니까 많이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젠스망도 얘기했듯이 저렇게 돈을 무한정 쏟아 부으면 이거 언젠가 저 수율이 언젠가 올라올 수도 있고 결국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정말 무차별적으로 그렇죠. 저렇게 강력한 지원과 물론 중국도 뭐 변호사, 뭐 법 쪽, 의사 쪽, 다른 쪽도 뭐 요즘 많이 서비스업 쪽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정부가 이런 과학계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좀 부럽네요. 왜냐하면 더 하나 이제 염려되는 게 이제 강달러 시대에 이렇게 되면요 인력 유출도 물론 미국 물가가 살인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월급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딱히 그러니까 걱정이 미국의 좀 자신감도 좀 그런 면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월급을 워낙 여기 세게 주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테크 인력들이 미국으로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게 이렇게 원화가 낮춰지고 이런 게 뭐 수출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인력에서 유출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면은. 그리고 예전에는 해외 박사들이 한국으로 많이 그래도 들어가는 걸 어느 정도 선호했는데 중국 친구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워낙 테크 회사들의 연봉이 세다 보니까 여기를 우선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정부의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그래도 대응하려는 중국 정부의 모습이 좀 최근에 한국은 이 그런 과학계 예산을 깎았다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리고 의대 열풍 참 그런 게 이런 돌아가는 양국 간의 이런 AI 전쟁을 보면은 결국 인력 싸움인데 결국 이거 두 나라가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통계 MIT 리뷰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리뷰에서 갖고 왔는데 AI 탤런트 풀이 미국을 충분히 캐첩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약간 씁쓸한 조금 더 첨언하면 그렇죠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물론 의대도 성적이 좋은 친구들 중 의대를 간 친구도 있고 결국은 대학 가서 보니까 의전 생겨서 나중에 들어간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도 탑 티어 있는 친구들이 공대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개인적 영달을 위하면 그렇죠. 우수한 인재가 여기 오지 않으면 제가 더 오래 일할 수 있지만 국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쓸데없는 말이 좀 길었죠.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데이터가 있다 한들 반도체가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장비라든지 다시 한번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장비 하나 들여서 그 관리하는 게 그런 장비가 진짜 수백 대 수천 스텝이 있는 거고요. 하나하나가 그 관리 감독하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중국이 아직은 무한 정말 투자를 하지만 인력이라든지 근데 뭐 미국도 그렇게 나은 건 아니죠. 중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큰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를 지렛대로 약간의 화해 제스처,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자국의 전기차 경쟁력도 올릴 수 있겠죠. 테슬라는 이제는 차의 밸류를 올리지 않으면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저 그래서 12.3.5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또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S랑 X 동시에 받았거든요. 둘 다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밸류가 더해지지 않으면은 지금 내연기관 다시 한번 R&D를 컷하고 끝까지 이렇게 뽑아먹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된 그런 선택기를 구현하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차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딱히 사람들이. 그건 맞습니다. 먼 미래에는. 그런데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테슬라가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BYD가 중국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딜리버리가 여기도 맞았는데
당연히 프로핏도 47%가 깎였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어마무시한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대로 판매량이 깎였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만 힘든 게 아니라 BYD도 판매량이 그냥 박살이 나면 그대로 프로핏도 박살난다. 근데 보면은 테슬라는 그 줄은 거를 서비스 앤 어덜로 만회하는, 그래서 저는 그 마이너스 9%가 생각보다 선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래도 9% 깎였으니까. 근데 BYD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앞으로 그런 소프트웨어 밸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전기차가 아직은 이게 좀 진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 만회하는 거를 테슬라만 현재 제대로 보여줬다. 다른 회사는 그냥 강력한 경쟁자라고 일컬어지는 회사들도 깎이면 그대로 맞죠. 거기다가 지금 캘리포니아는 다 이제 테슬라 차징 스테이션을 모두 캘리포니아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다 오픈했어 이제.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는 전기차 친화적으로 잘하고 있다. 10,000개의 패스트 차징 스테이션, 이거 다 뭐 거의 다 테슬라죠. 100,000 개의 퍼블릭 or share electric charging station, 뭐 개인 집이나 이런 데 설치한 거 50만 개. 그래서 이미 주유소를 충분히 캐치업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캘리포니아가 뭐 보조금도 많이 주고 주 나름으로도 노력을 했지만, 근데 이거 게빈 뉴섬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테슬라 슈퍼차저 얘기하더라고요. 앞에서. 대부분 다 테슬라 슈퍼차저만 여기 깔려 있으니까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생태계를 꾸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이런 걸 해야지 좀 힘들더라도,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이런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깔았어야지 이게 쉽게 카피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폰 보세요. 왜 아이폰을 카피 안 합니까? 중국에서. 다 안드로이드 오픈 커널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애플 그렇게 중국에서 파는데 애플 기술 유출되고, 심지어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 안 될까요? 그게 그 플랫폼을 들어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기술 하나하나는 카피하기가 쉬운데 뭔가 이 총체적인 플랫폼을 들어다가 옮기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만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단순히 그냥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국에 있다 보면 그게 중국이 참, 그렇죠. 하나의 그냥 서플라이 체인 벤더로서 이렇게, 물론 나쁜, 그냥 좀 부정적, 그냥 적대 국가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세 개의 공장을 중국이 해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끊어내기란, 그리고 큰 시장,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기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보십시오. CATL의 LFP가 이제 4C입니다. 뭐 누가 뭐 하이 C 레이스에선 충전이 잘 안 된다고, 이것도 극복이 되죠. 울트라 패스트 차징에다가 10분에 370마일, 뭐 중국 기준이겠지만, 그리고 1000km 그런 결정 구조, 여기 뭐 인하우스 3D 허니컴 머티리얼을 썼다는데, 네이밍에서 들리듯이 머티리얼의 결정 구조라든지 하이니켈에서 쓰는 기술들이 당연히 인산철에도 다 적용이 되고요. 중국도 충분히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뭐 CATL 시장을 굉장히 도미네이트 하고 있는 건 뭐 제가 뭐 이건 너무 입 아프게 이미 예전부터 떠들어서 그냥 안 좋은 감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현실을 냉혹히 바라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응을 잘할까를 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모습이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때리기보다는. 그런다 한들 중국은 이렇게 주변제가 엔지니어들 얘기 들어보면 유일한 국가입니다. 원재료부터 배터리부터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한 곳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모든 걸 꾸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입니까? 모든 걸 다 얻어서 그걸 만들 수 있는데, 미국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걸 꾸며가기, 테슬라가 이제 수직 계열하면서 하는데, 중국은 정말 거대하게, 규모가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진짜. 이게 이런 나라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가 참, 그러면서 또 이런 정치적인 텐션도 있어서 참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CATL이 인산철 가지고도 에너지 댄스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뭐 망간에도 넣을 수도 있겠죠. 조성비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조그만하게 2027년이면은 스몰 배치지만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걸 CATL도 인정한 편입니다. 이런 굴지의 배터리 기업도 중국에 있고
참 버리기는 어려운 파트너다. 근데 그렇다고 안보 이슈를 무시할 수도 없죠. 참 그러니까 어려운데 테슬라가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좋은 베니핏을 얻어내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진 않지만 쉬우면 누구나 다 했겠죠. 쉽진 않지만 지금까지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그 중간에 중재할 만한 충분히 거기서 서비스하니까 기술 다 넘어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예는 수두룩하게 이 AI까지 아니더라도 한국도 우리가 상용화한 것들 보면은 외국의 기술들이 들어온 거라든지 물론 국산화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면 국산화 되지만 근데 그 중간 어디에 그레이 에리어도 있고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런 기술 유출을 고민할 필요는 없고 테슬라의 중국 경쟁력은 더 강화됐다. 차를 더 잘 팔만한 밸류를 더 더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 역시도 이걸 발판 삼아 나중에 하드웨어가 좀 그래도 소강 상태로 돼서 뭔가 그걸 얻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을 때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화해 제스처니까 결국 양쪽 다 윈윈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제가 업데이트된 요즘 너무 빨리 업데이트돼서 참 대단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써보고 또 금방 저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